기고봉과 그 퇴계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기고봉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그 치열한 데가 있어요. 반론을 했지만 지금 이상한 선생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 뭐냐면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는 그 편지로 보면 아주 치열한 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뭐냐면 퇴계가 죽을 적에도 자기 밑에 자기 말 듣는 직계 제자들 많았는데 기고봉은 어디까지나 저쪽 전라도고 이쪽 영남 사람도 아니고 그게 좀 계보가 다르거든. 그런데도 자기 죽었을 때 내 묘지병 쓰려면 이놈밖에 없다고 기고봉한테 자기 묘지병을 부탁합니다. 묘할명인가?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뭐냐 하면 고봉하고 퇴계는 사실은 하나의 당의 일원입니다. 퇴계는 고봉의 어떤 신진당의 저거고 뭐냐 하면 당수고 퇴계는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고봉은 퇴계의 수제자 맞습니다. 수제자입니다. 문집에 그렇게 편찬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제자한테 뭘 부탁하냐면 묘갈명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묘지명을 쓰게 만들고 자기 아버지 묘갈명도 고봉한테 부탁했습니다. 고봉한테 부탁했는데 고봉이 써온 게 어떻게 썼냐면 자기 선생은 선생이라고 쓰고 자기 아버지는 공이라 그러니까 퇴계 받은 이게 뭐 보통 불안한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행장 초기를 해서 보내놨는데 제자가 쏜 게 뭐냐면 자기 선생은 선생이고 자기 아버지는 전부 다 공으로 해놨으니 그걸 좀 바꿔달라고 뭐 보내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퇴계가 마지막에 권했던 것은 사실은 동고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물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 동고는 서울내기 맞죠. 연화방에 살았죠. 퇴계는 촌놈이거든요. 촌놈이고 고봉은 아마 서울내기일 겁니다. 서울내기고 어쨌든요. 광주와 나주와 예안과 안동이 멀리 있었지. 이중경. 동고 이중경하고 동고 이중경하고 남명은 불알 친구입니다. 어려서요. 그래서 남명이 저기 진주파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퇴계가 마지막에 물러날 때 선조한테 얘기했던 건 두 사람을 천거하죠. 재상으로는 동고를 얘기하고 학문으로는 고봉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정의 상황을 보고 절충한 것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퇴계가 물러나니까 나중에 동고한테 집중 공격을 받고 고봉도 물러나고 물러난 다음에 술을 엄청 퍼마시죠. 술 마시지 말으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술하고 죽음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가외 얘기입니다. 그냥 어쨌든 한 당에 그런 관계이고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사칠론변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상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퇴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이 정당하고 그 퇴계의 의견을 깊이 있게 공부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놔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논변은 일찍 끝났지만 나머지 과정은 아마 그걸 깊이 이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끝에쯤 가면 둘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하던 그것 부분처럼 서로가 의견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한번 나는 그 견해에 아주 반대합니다. 결국 기고봉이 어떠한 개성이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성 있는 발언의 논리가 내가 보기엔 퇴계에 의해서 이렇게 타협될 수가 없는 성격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억지로 지금 퇴계를 배워가는 거죠. 그게 어떤 아까 당의 같은 당과 정치적 운명이라는 거하고도 걸리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서로를 비판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대적적인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도 그 퇴계가 기고봉을 얼싸안는 그거는 너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6세나 차이가 짐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퇴계 선생에게 그렇게 쓰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고봉이 죽습니다. 난 그런 것도 말이야. 어떤 면에서 심리적으로 그 퇴계 2년 만에 2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전부 퇴계를 추모하는 글들만 썼습니다. 그렇게 하셔 한번 해볼만 합니다. 기고봉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나. 굉장히 그 기고봉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할 말 있어요? 예, 그 퇴계 편지에 보면은 그 이제 고봉한테 보낸 편지에 그 이제 당신이 전해 듣기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을 당하겠다. 큰 일을 당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술 좀 제발 적게 마시라고 고봉한테 말입니다. 그 아마 이제 고봉이 그때 이미 술병이 많이 들었어요. 예. 술병이 많이 깊게 술을 폭음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술 먹지 말, 예, 폭음을 해서 마시면 뭐 내리 퍼마시는지. 그러니까 기고봉이라는 사람이 좀 호방한 사람이에요? 아주 호방. 아주 호방하고 그 뭐 정치적으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정승한테 그러고 나니까 못 견뎌내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잘났고요. 잘났죠. 그 정도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인데 잘났죠. 그리고 그 당대 그 최고의 지성 어떻게 보면 그 지성계의 정점에 섰던 태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안 안동 쪽에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문집에도 글이 많이 남아있는 문봉과 잠재 김치려, 문봉 정유일 같은 분은 고봉하고 사이에서 인편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글을 고봉은 장원국제? 아닙니다. 장원은요, 본래 그 문과 장원은 변변찮습니다. 다 진로가 그렇게 항상 1등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시 과문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꼭 연관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과거는 해야 됩니다. 과거 속과해가지고는 공부 안 돼요. 옛날에 지금은 차이 없습니다. 대학 반반한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학문이라 대성하지. 애초에 안 된 게 안 된 게 지가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 기고봉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석학입니다. 당대 기고봉의 문장을 보면은 감히 퇴계에 그렇게 맞서서 할 만큼 대단합니다. 아주 문장이 그리고 명쾌합니다. 지금 여기 쓰는 걸 봐도 아주 명쾌합니다. 후딱 다 읽어버리죠. 예. 끝에 셋째 줄부터입니다. 금약 이위 사단은 발을이 무불선하고 칠정은 발흑이 유선악이라 하면 즉 시는 리여기가 판이위 약물야니 시 칠정은 불출어 성이 사단이 불성어 기하라 차의지 불능 무병이 후학지 불능 무이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발을이 무불선하고 리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여 선과 악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는 리와 기가 쪼개져서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않고 원래 이제 그 정은 성에서 나오는 게 정인데 말입니다. 사단은 기를 타지 않는 셈이 되니 차의지 불능 무병이 이는 말 뜻이 병통 문제점이 없을 수 없고 자기 같은 고봉 자기 같은 후학이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리와 기가 완전히 나뉘어서 두 개의 별도의 물건이 되어버린다. 두 개의 실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리와 기가 그렇게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 칠정이라 할지라도 성에서 나와야 되고 사단이라 할지라도 기를 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할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말하는 것은 병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우의 4단지 발이 순리고로 무불선하고 앞에 그 퇴계 편지에 나온 말입니다. 칠정지 발이 겸기고로 유 선학자의 계지적 수사 초성의 전설이나 이 우의 역공 미안하니 개 성지 사발에 기불 용사하야 본연지 선이 덕이 직수자가 정맹자 소위 사단자야니 차고 순시 천리 소발이나 연이나 비능 출어 칠정지 외야오 내 칠정중 발이 중절자지 묘맹야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또 지금 이제 퇴계 앞에 편지 당신 말씀처럼 사단이 바라는 것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이 바라는 것은 길을 겸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저 앞에 써있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지 고치면은 수사 초성의 전설이나 비록 당신이 그 앞에 그 리지발 기발한 그 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은 이 우의 역공 미안하니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온당치 못할 듯하니 개 성지 사발의 기불 용사하야 대개 성이 언뜻 바랬을 때 우리 이제 본성이 그대로 감정으로 나올 때 그때는 기불 용사하야 기가 용사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정권을 잡거나 실권을 잡으면 용사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기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성이 이제 힘을 안 쓴다. 우리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예, 우리 유자 입증 어린애가 이제 우물에 빠져 있다고 첫 시간에 그런 걸 딱 봤을 때는 그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그 처근하다 이 생각이 먼저 들 때는 그 기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연지 선이 덕이 직수자 본래의 우리 마음의 선한 선이 그대로 직수 곧바로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사단은 직수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칠정은 횡출이라 횡출 옆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기질의 제약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런 전등이 투명한 그 전구 속에서 전등이 이렇게 비추어 나오면은 빛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곧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 본래의 상태 빛이. 근데 저기에 만일에 색칠을 한다든지 저 유리가 저 때가 묻었다든지 그러면은 그 빛이 굴절되거나 다른 색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이라는 거는 나오면서 우리 기질이나 뭡니까?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굴절돼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감정이 대체로 다 굴절돼서 많이 나오는데 굴절돼서 안 나오는 걸 맹자가 말입니다. 찾아낸 게 그게 척은지신 말입니다. 그건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하나 찾아내서 말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예, 이거는 바로 맹자가 말한 사단이라는 것이니 차고 순시 천리 소발이나 이는 진실로 말할 것도 없이 순전히 천리가 바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고나 하늘로부터 받은 이치가 그대로 나온 것이지만은 연이나 비능 출어 칠정지 외야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칠정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칠정 중에서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의 묘맥이라는 건 우리가 싹 같은 게 딱 밖으로 나오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중요한 것이 사단이라는 건 천리소발이지만 비능추로 칠정지외라는 거 아니에요? 칠정 밖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단은 칠정 속에서 발익에 중절하는 그 묘맹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는 것도 그 감정이 바른 상황에서 바르게 발현되면서 순화돼서 나오면은 그것이 곧 인간의 사단이고 선이지. 그 칠정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에게 본연적인 도덕적 리가 있다는 것을 따로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들의 심리학이죠.
인간 심리학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연적이 사단 칠정으로 대거 호원이 위지 순리 경기가 가호와 논 인심 도심적 호가 여차 서리언이와 약 사단 칠정적 공 부덕 여차 서리니 개 칠정은 불가 전이 인심으로 관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연적 그렇다면 이 사단과 칠정을 가지고 대거호원 상대로 들어서 번갈아 말한다. 이게 이제 대립적인 그게 저기 뭡니까?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말해서 한쪽은 순수한 리고 순리, 한쪽은 기를 겸했다고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가하겠는가? 예.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죠. 인심과 도심을 논할 경우에는 혹과 여차 서리언이요.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건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 인심과 도심하고 사단칠정이 다른 게 뭐냐면은 사단칠정은 둘 다 정이고 말입니다. 인심 도심이라고 할 때 도심은 본성 쪽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음미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심도심이란 말은 뭐 지금 그게 뭐야 고문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 상서라는 데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상서에 뭐라 그러냐면 도심 유미하고 인심 유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도심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을 도심과 인심으로 나눠서 도심이라는 거는 어떤 미묘한 인간의 선한 그러한 은미한 것이고 인심이라는 건 아주 위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말하는 좀 흉악한 인간의 막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인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인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 도덕적인 선악의 구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단칠정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건 같은 정이고 같은 뿌리고 같은 그 어떠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 인심이라는 건 약간 그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심을 구종하고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측면에서는 가할 수 있겠지만 사단칠정은 대거 호언할 수 없다. 대비시켜가지고 양자로 나누어서 대비시켜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인심 도심을 말할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단칠정의 경우는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될 듯하니 개 칠정은 불가 전이 인심관야라. 대개 칠정은 오로지 인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칠정이라는 걸 무조건 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심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칠정은 곧 인심이고 사단은 도심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네. 부리는 기지 주제야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가 나오니까 우주론적으로 이 침성론적인 것을 한번 다시 환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는 리지 재료야니 이자가 고유 분의나 이기제 사물야즉 고홀륜이 불가 붕괴로되 단 리야 기강하고 리무짐이 기유적이라 고기 유행 발현지제에 불렁무 과불급지 차하니 차소이 칠정지 발이 혹선 호각이 성지 본체가 홍유소 불렁전야라. 연이나 기 선자는 내 천명지 본연이요 악자는 내 기품지 과불급야즉 소위 사단 칠정자가 초비 유이어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리는 리는 부라는 건 별 뜻이 없는 바르사입니다. 우리 말할 때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바르사. 리는 기지 주제야오. 기를 주제하는 것이고 이제 만일에 리라는 게 그 우주에 없다면은 말입니다. 해가 늘 동에서 떠서 서로 못 가고 말이죠.
그 소가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소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그 도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숭아 꽃의 나무에는 항상 복숭아 꽃이 피고 그 배나무 꽃에는 항상 배나무 꽃이 피고 항상 소는 소고 말은 말인 게 그게 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가 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주 그 만물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각각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는 리지 재료야니, 기는 리의 재료이니, 뭐 철학적인 용어로 뭐 형상과 진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자가 고유분의나 이 두 가지가 진실로 구분이 있지만은 이 기재 사물야죠. 그 사물에 있어서는 고홀륜이 불가 붕괴로 돼. 진실로 홀륜하여 붕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말입니다. 홀륜이라는 건 지금 이 책상 재료가 쇠로 됐고 둥글다. 이거 분리할 수가 없죠. 쇠로 됐다는 사실하고 둥글다는 사실 이걸 분리하면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의 사물이 다 그 리와 기가 두 개로 합쳐져 있지. 그 저는 기로만 되거나 리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리가 만일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이라면은 말입니다. 이제 원래 그 천을 리로 바꿨지 않습니까? 리가 저는 자기를 나타내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기를 동원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 말입니다. 우주의 근원자가 리라면은 자기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만 가지고 절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가 있었다 하면은 반드시 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리와 기가 분리된 건 없지만은 왜 분리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 물질이라는 거는 항상 그 물질이나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꼭 물과 같아서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순간순간 말입니다. 크게는 항상 제대로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이 리라는 걸 분리될 수 없지만 그래서 리라는 걸 끄집어내서 그 개념을 정의해서 우리가 삼강오륜이라든지 인의예지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구분할 수 있어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으로 도출해내는 것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지금 요 편지를 제가 읽어보고 저도 뭐 추자하기 번역이 주전공이고 추자하기 부전공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고봉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추자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고봉은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감정을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감정이 어떻게 당신 말처럼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에 가깝고 그 퇴계는 그 주자 대전에 이걸 연구하고 개념 말입니다. 학문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고 그 차이가 첫 번째 편지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사단 칠정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지금 잘 못 따라가겠어요. 그 고봉이 말하는 고봉은 칠정의 개념을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칠정도 얘기 악기에서 말한 칠정,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정자 이천의 호황론에서 말한 칠정 같은 거는 둘 다 단속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단속해야 한다면은 그거는 칠정을 말할 때 말입니다. 리 쪽의 측면이 아니라 칠정을 기 쪽의 측면에 말했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맹자가 사단을 말할 때는 이거는 확충해야 된다. 키워서 넓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단은 거기에 리와 기가 같이 있죠. 리와 기가 같이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중에서 리 쪽의 개념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퇴계가 보기에는 칠정은 단속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정이 흐르는 감정을 언제든지 컨트롤하고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고봉이 말한 것 중에서 맞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제일 처음에 말한 자사가 말한 이 희노애락 감정은 말입니다. 단속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전마다 똑같은 칠정이라도 말한 자리마다 개념이 다른데 고봉은 이거 세 개를 다 똑같이 혼동을 해버렸어요. 혼동을. 퇴계도 혼동한 게 중용의 이 칠정도 똑같이 단속해야 될 감정인 것처럼 퇴계도 처음에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용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 단속 대상이 아니라 그 성과 정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퇴계가 심통 성정도 그 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도에서는 자사가 말한 중용의 그 성정을 가지고 심통 중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성과 본성에서 그대로 유출되는 감정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건 본래 모습이고. 그러니까 저 중용의 희로애락서라고 얘기의 칠정서라고 다르다?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보는 거. 예. 그 뒤에 말이 말입니다. 이 중용에서는 중이요 화다. 미발을 중이라 하고 이발을 발이 계중절을 화라 그랬거든요. 이 말한 감정 자체가 말한 개념 자체가 말입니다. 단속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특한 게 없다. 거기는. 예, 이건 본래의 상태, 순수한 상태를 얘기한 거고, 얘기 같은 데는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게 원래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왕이 옛날 예로서 단속해야 돼. 예 같은 걸 제정해서 단속을 예운편에 했다. 나오는 거니까. 예, 그 뒤에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맥락을 파악하는 거나 개념을 보면은 퇴계가 이때는 훨씬 정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쟁을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이 문자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한이 없는데 이게 과연 뭔 소린가 하는 것이 이게 세기적인 논의예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퇴계와 고봉이 자기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의 논의는 이건 세계사적 논의입니다. 이게 세계사적 논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고봉의 입장에서는 아까 철저히 리를 기에서 분립을 안 시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 밖에 초월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도덕적인 거를 관장하는 어떠한 그 질서, 우리 질서의 주체인 어떠한 그 무엇이 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주자학이고 뭐고 나는 그 전체적으로 내가 주자도 가끔 햇소리를 한다고. 그러나 그 사람도 뭐 기가 없어도 리는 혼자 있다는 등 뭐 아니 주자 어려 앞다가리부터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게 그러나 나는 주자 어류를 다 읽은 사람인데 나는 주자 대전은 안 읽었어. 나는 주자 어류를 나는 좋아하거든. 그 어류를 나는 치밀하게 다 읽었는데 그걸 전체를 읽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자도 철저히 기론적 세계관, 기이론론적 세계관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의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주라는 것은 여기 지금 바로 지금 읽은데 리약 기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리무짐하고 기유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동력은 기예요. 리라는 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무짐이라는 건 이게 형체도 없고 조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어떠한 리적인 말이에요. 리적인 초월자를 인정을 안 하려는 거죠. 이 세계는 그냥 기다. 나 김용옥 이거 기덩어리다. 그런데 이 기덩어리에서 양심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서구적인 논리가 일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현대 과학의 아주 치열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사는 세계 이거 기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세계는 인간의 생명도 전부 결국은 물질에서부터 진화된 겁니다. 발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DNA, 도덕적인 모든 것도 전부 기적인 세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초월과 내재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과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화적으로 초월의 논리를 강하게 가지고 왔고 불교도 기독교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열반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초월적인 의미로 가지고 왔다고. 동방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자학이라는 것 자체가 동서 문명이 만나서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주자하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가 가르친 건 뭐냐? 초월의 논리예요. 인간이 해탈을 한다든가 열반을 간다든가 그런 초월의 논리는 기독교 논리랑 비슷한 겁니다. 천당을 간다든가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너 양심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그 소리를 들어라. 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초월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초월의 논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논리 자체가. 그런데 주자는 그거를 갖다가 불교를 통해서 수용을 하면서도 이 기철학적인 자기 세계의 내재적 논리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주자 자신이 항상 헷갈립니다. 초월과 내재, 이원론과 이론론 사이를 자꾸만 주자 어를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퇴계가 어떤 때는 난 이거 봤다. 이러니까 너 틀리다 하고 기고봉을 까는 것도 뭐냐면 퇴계는 어떤 의미에서 리적인 세계의 초월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종례를 말하고 어떤 의미에서도 기에 의해서 인간의 리라는 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원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순결하게 지키자는 게 퇴계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이거는 굉장히 초월의 논리고 이러한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기고봉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 철학의 내재적인 논리, 서양 철학적인 논리가 아닌 중국 철학의 내재적인 논리에 치열하게 나는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는 없는지 몰라도. 그 재미난 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게 내가 어떻게 좀 비약인지는 몰라도 결국 퇴계가 남인으로 빠졌고 남인 계열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역사가. 여러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우연적인 걸로 보시지만 나는 이거가 전체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퇴계 계열의 남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기고봉적인 논리만으로 가면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석대 선생이 결국은 고봉이 퇴계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걸 이해하자. 이건 뭐냐면 퇴계에 심오한 어떠한 그 도덕적인 그 인간의 코어를 놓치지 말자는 어떤 퇴계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인류사의 모든 핵심적 논리가 여기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는 사단 7종론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이거를 봐야만 어떤 세계 이 동서 사상사를 총체적으로 볼 적에 이 논의가 얼마나 위대한 논의인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보시면 말이죠.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 사마천의 사기 대단해요, 문장이. 그러나 그건 생구라예요. 사마천이가 거기서 대화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진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갔던 실제 편지라고요, 이게. 피땀이 있고, 여긴 인간의 피가 흐른다고요, 여기에. 에? 이런 편지를 놓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인류사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한 얘기들은 없습니다, 이게. 출판 과정에서 다 왜곡되고 서양의 철학책이라고 그래봐야 이만큼 진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의 철학책이 없고 말이야 이렇게 편지 따와가지고 무슨 웃기는 얘기죠. 이거 이상의 철학은 없습니다. 진실한 퇴계와 기고봉이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적 논의고 이 논의는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가 기고봉과 퇴계가 논의하는 논의의 수준이 우리가 아직 기독교인과 불교도나 유교도가 오늘날 21세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수준이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는 학문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예. 홀륜이 불가 붕괴담이죠. 단 리아 기강하고
이치는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며 리 무짐이 기유적이라. 리는 조짐이 없고 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느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는 자취가 있다. 기는 자취가 있다는 건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나 같습니다. 고기유행 발현지제에 불능무 과불급지 차하니 그러므로 그것이 유행하고 발현하는 사이에 그게 이제 우리 감정 같은 게 말입니다. 나올 때 말이죠. 불능무 과불급지 차하니 지나치거나 모자란 게 과불급이죠. 딱 그 발의 계중절 절도에 맞지 않고 지나치거나 부족한 좀 모자란 그런 차이가 있게 되니 차소의 칠정지 발이 혹선 호각이 이것이 칠정이 발하는 것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며 이 성지 본체가 혹 유소 불능전야라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해서 우리 성의 본체가 혹 온전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는 이게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기고봉은 성지 본체에도 불능전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이천호황론처럼 말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게 원래 성에서 나오지만은 이 감정이 지나쳐버리면은 우리 본성을 도리어 이제 제약을 하거나 해쳐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성이 본래 그 본성이 다치지는 않지만은 거울에 뭐 때가 묻거나 말입니다. 이제 거울에 뭐 다른 게 음패되듯이 그렇게 본성이 일시적으로 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퇴계 입장에서는 성지 본체라는 말을 쓰고 불능전이라는 말은 안 쓰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천호황론에 지난 시간에 한 게 나오기 때문에 성리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이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을 단속하지 않으면은 우리 본성 자체가 은폐돼서 뭐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이나 그러나 기선자는 그 선한 것은 칠정 중에서 선한 것은 내 천명지 본연이요. 중용의 천명지 성이라고 할 때 천명의 본래 상태이고 악자는 내 기품지 과불급야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타고난 기질의 지나치고 모자라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천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악도 성이다. 악도 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이 안에 선악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선한 감정인데 선한 감정이 그대로 제약을 안 받으면 그게 사단 같은 거고 이게 나오다가 이제 감정이 제대로 말입니다. 제약을 받아가지고 꺾이거나 은폐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본성이 구현이 제대로 못 되면 그게 악이 된다는 거지. 악이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고 보면 이른바 사단 칠정이라는 것은 애초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근데 이 말이 이제 고봉이 끝까지 이제 갖고 가는 얘기인데 퇴계는 그 둘이 아니고 퇴계 저 편지를 보면은 하나라는 걸 같은 걸 전제하고 내가 둘이라고 했지 언제 내가 둘이라고만 했느냐.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같은 가운데 다른 걸 보고 다른 가운데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인문학이지. 그건 현상만 보고 개념은 모르고 말입니다. 또 개념만 주장하고 현상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인문학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고봉은 사단 칠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두 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퇴계는 근사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사단과 칠정의 그 소종내 측면에 있어서 그 근원에 그 두 개의 어떤 다른 뿌리를 봐야 설정해야 된다라는 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퇴계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봤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인문학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 그 어폐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퇴계한테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게 고봉이 이제 잘 지적했다고 퇴계가 나중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그 실수한 걸 나중에 고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퇴계도 어느 정도 플렉시블하게 그 양면을 결국은 이 사단과 칠정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처음에는 쉽게 뭉개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수정해 가는 거죠. 약간은 수정해 가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석태 선생이 퇴계를 배워가는 입장이라는 말은 퇴계는 어떠한 좀 양면적인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그 무엇을 보려는 입장이고 기고봉은 하나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기고봉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런데 내 편에서는 그 명료한 논리가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 두 분은 그 명료한 만큼 조금 저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나는 결코 저급하지 않다. 이 논리로 당신들 논리를 다 뭉갤 수 있다. 이런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쌤 시간 된 것 같은데 저도 좀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요거만 그냥. 이것만 읽고서 근래 학차가 불찰 맹자 취선 일변 척출 지시지어야 하고 예의 사단 칠정으로 별이 논지하니 우는 절병언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맹자가 우리 감정 중에서 선 한쪽 측면에 나아가서 그 측면만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을의 사단 칠정을 구별하여 말하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자왈 희노애락은 정야오 기미발야적 성야라 하고 금론 성정지 제적 매매의 사득 사단으로 논지하니 계공 인지 불효의 이기언성야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절병언이라 나는 우절병언이라. 우는 자기를 그냥 지칭할 때 그냥 그렇게 조금 겸사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희노애락은 정야오 기미발적 성야라 하고 희노애락은 정이고 그 미발 상태는 성이다라고 했고 금론 성정지 제적 성과 정의 사이를 논할 때에는 매매의 사득 사단으로 언지하니 늘 사득 인의예지 사득과 그 척은지심 하는 사단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이렇게 한 의도는 계공 인지 불효의 이기언성야라. 대개 사람들이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기를 가지고 성이라고 말할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건 성과 정이 본 모습은 다 리인데 이걸 기로 잘못 말할까 우려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연이나 학자 수지 성정이 달이라고요? 지금 본래 성정의 본래 모습은 말입니다. 중용에 나오듯이 이게 정도 본래 이게 방해를 받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다 리발이라는 겁니다. 고봉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고봉의 견해가 그건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칠정은 기발이다 하는 것, 기발로만 규정하는 걸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이나 학자 수지 리지 불려기하고 기지 무 과불급 자연 발현자는 내 리지 본체 연야의 용 기력은 즉 서호기 불차의라. 그러나 학자가 모름지기 리가 기를 벗어나지 않고 기가 지나치고 모자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리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모름지기 알아서 용 기력은 즉 힘을 쓴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서호기 불차의라. 그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학문하는 공부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아느냐? 네 밖에 기가 그러니까 기 밖에 리가 있지 않다. 리지 불회어 기니까. 그리고 기 밖에 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에 과불급이 없지. 중용에 딱딱 지킨단 말이죠. 발익계중절에서 과거나 불급함이
것이 기가 잘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하게 발현되는 것이 곧 리의 본태다. 그러니까 리지 본태를 뭘로 보는 거죠? 기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고봉의 아주 치열한 입장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기고봉도 주작의 어떤 대전제를 지금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퇴계가 야단칠 적에 약간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논의가 매우 그 미묘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들의 논의가. 근데 제 입장은 기고봉이 조금 더 그 자신 있게 그 어떠한 일관된 그 기론적인 이 어떠한 그 이론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리를 포섭해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치열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상당히 조선유학의 독특한 어떠한 흐름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기고봉의 흐름은 별로 그렇게 유니크한 것이 없고 그것이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율곡이라든가 그 율곡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그 명료하게 뭔가 그 퇴계와 구별되는 어떠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나는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두 분이 하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은 사실 주작 그 학습해 가는 과정이고 퇴계도 이제 사단 칠정에 대해서는 고봉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었어도 완전히 이제 당시 생각이 정립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사실은 왜 고봉이 퇴계의 설을 수긍하고 퇴계가 왜 고봉의 설을 수긍한다는 거는 두 분이 내가 집에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주자의 어떤 설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건 참 그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내 말을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주자 그 사상 자체를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바탕 위에서 고봉이나 퇴계가 자기 사상을 세우는 거하고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수준이 좀 다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논의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주자를 인용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그놈이 똥돼요. 에도 유학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걔들은 신켄쇼부 칼 대고 니 칼 가지고 나 칼하고 싸우지 왜 딴 놈 건법을 들여오냐 허용하지 않는다. 걔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도 유학에 가면 나는 굉장히 통렬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에도 유학을 안 봅니다. 많이 안 읽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동경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역시 주자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국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논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을 떠나서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성경 안에서만 예수형 얘기하자는 거거든. 근데 성경이라는 건 폴 딜리 같은 사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성경에 있냐 이거야. 그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유대민족이 그 히라보로 기록된 유대민족의 그런 개소리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러냐. 지금 현대신학의 거의 대가의 그건 내 얘기가 지금 이단적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신학의 주류가 성경만 가지고 신학을 논하면 신학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죽죠, 지금. 그러니까 역시 지금 이 논의에 있어서도 퇴계가 자꾸만 주자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확신을 얻었노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 대목에 가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퇴계 고봉 그 사칠 논변은 제가
여기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이 두 분이 처음 이제 사단 칠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논했는데 이 두 분의 수준이 그 가장 최고의 말입니다. 그 주작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최고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들이 이어지는 논의들이 진부해지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만 갈라져 가지고 그냥 했던 소리 반복하고 좀 억지 논리도 있고 말입니다. 진부해져 버리는 거죠. 더 연구할 게 사실은 없을 정도까지 말입니다. 많이 해놔 버렸어요. 주작이라는 게 이때 거의 두 분 논의로 정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쌤하고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주자 대전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작의 이해 이런 것들이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물론 그게 임난을 겪게 되면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사서언해가 나오게 된 것도 태계를 거치고 해서 가능하죠. 이 추자 이해를 추자 대전을 추자 전설을 돌파해내고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언해라는 게 바로 뭐 칠서가 바로 나올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추자를 몸으로 체해내 간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채용할 때 본체하고 작용만 알고 어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몸인 줄 모르죠. 도덕 실천의 당체가 채용의 체거든요. 그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아는데 일본 쪽은 우주론 쪽에 머물고 있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저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작에 대한 이해의 적에 실천의 정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성리학을 갖다 공리공론으로 할 때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을 언뜻 한단 말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언뜻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그런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주자라는 걸 그렇게 체현하려고 그렇게 매달려 보지 않았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자를 온몸으로 받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봐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언뜻 합니다. 그게 저한테 중대한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걸 한번 더듬어 보는 게 좀 더 다른 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몰라서 용감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가 아닙니다. 그 에도라는 것은 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번에 사무라이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 집권 체제가 아니고 통일 중앙 관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주자학이 이렇게 깊게 침투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주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서집주를 읽지 않으면 과거에 얼씬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논의가 이렇게 위대한 정점에까지 가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이 논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식인 모두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조선조는 소위 과거 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 그 과거 제도와 그 신흥 관료 체제가 이게 결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나경원이고 무슨 서울법대 애들이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법관들이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의 과거 제도라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러한 중앙 관료 집권 체제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자식 나면 서울법대 가면 좋아하죠. 출세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서울법대 최고 지금 교과서가 주자학이에요. 근데 일본은 전혀 주자학의 그런 권위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식한 것도 있고 무식해서 좋기도 하지만은 주자학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자를 반박하고 그리고 또
주자를 가장 존경한 퇴계를 가장 존경하는 학파도 일본에서 나옵니다. 미토가쿠의 그들이 뭐냐면은 뭐 야마사키 안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전부 뭐냐면 한국의 퇴계라는 사람의 주자 이해가 너무도 위대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주자 그 새끼 그거 그 땡중 아류도 안 된다. 오교수라니 그렇게 말해요. 왜? 이것은 리기를 말한다는 것은 그건 불교 용어에 둔갑한 거지 유교에는 리기가 없다. 육경으로 돌아가자. 고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니들 이런 뭐 리기를 가지고 인간을 얘기하냐. 이거는 불교가 멸치파라는 얘기나 그 존철리 거인욕하라는 얘기는 비슷한 거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게 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판도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 민족의 특성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렇게 경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니 유대놈 그 예수라는 새끼가 돌보다 뭐 위대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죽잖아요. 아니 예수 걔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 신학대 교수예요 지금. 근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존중받고 그들의 신학 체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건한 신학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신학의 깊이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신학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독교 신학이 이 땅에 벌써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논쟁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여튼 독특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예수를 껴안아도 경건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알아볼 때를 알아보죠. 이 주자도 어떤 그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 한국 예수쟁이들은 예수 안 놉니다. 앞으로 몇 세기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게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우리 문화적 형태고 그런 어떠한 특수한 우리 민족의 어떤 행태를 여기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